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광교남 김사카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거의 1년 만에 사연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굉장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반도체 장비회사 파견직으로 있다가 기존에 계약직에 있었던 제약회사로 스카웃되어 6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도 아니고 밤새지도 않고 해서 계속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대한통운 그만두고 고황장애 비슷하게 불안장애 겸 고황 발작이 왔었습니다. 그때 사연 보낼 때는 이 증상이 병이라는 걸 잘 몰랐어서 사연에 언급하진 않았었습니다. 대한통운에서 야근도 많이 하고 또 포괄임금제 스트레스로 인해 뇌전증이 서서히 재발되어 가던 중이었습니다. 최근에 정신과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저는 제 스스로 약해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신과에서는 불안 증상도 뇌전증 증상이 오기 전에 오는 병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7월 초쯤 9시경 직장 사람들과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뇌전증, 정신 대발작을 하였고 눈 떠보니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주위 분들이 119에 신고를 해주셨고 중간에 발작이 난 후 깬 후에 부모님과 통화 후 저는 응급실에서 머리 피수성이 되어 있었고 처음에 발작을 일으켜서 청력이 없어진 지 알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발작 일으키기 전에 이명이 심하게 들렸고 발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한 아주대 응급실 병원에 누워있다가 정신 다 깨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한통운에서 매일 야근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수시로 대화해야 하는 업체 담당자 카톡 이런 것 때문에 잠을 자도 잠 것 같지 않았고 잠도 어쩔 때는 잠이 안 와서 3, 4시간씩 자고 출근해도 정신은 멀쩡해서 가끔 그러곤 했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뇌전증이 서서히 재발되어 가던 중이었더라고요. 제 친구는 20살 때 죽었지만 저는 살아있는 거 보면 아직 죽을 팔자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은 부모님 변호사, 약사 엘리트 금수저였는데 뇌전증 때문에 약간의 자폐증이 있었으나 공부머리가 진짜 좋아서 공부는 엄청 잘했던 친구인데 20살 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앞으로는 뭔가 직장이 타이틀 이런 것보다 제 직업이 이렇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는데 괜찮을까요? 프리처족이에요. 이제는 뭔가 야근 많은 회사 들어가기 무섭습니다. 저는 무조건 8시간에서 9시간 자라고 병원에서 그럽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분이 그 사건 얘기 됩니까? 이분이 사실 그 뇌전증 질환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분이에요. 옛날로 치면 간질이죠. 요즘엔 간질을 안 부르고 뇌전증이라 부릅니다. 예. 간질이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고 평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증세를 알고 있는 분들은 무리를 하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공감 못 할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게 일반인들한테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평생 관리해줘야 됩니다. 일단 이런 이제 뇌전증 질환을 알았던 분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취약해요. 예,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 그리고 무리하면 안 되고. 근데 이분이 이제 최근 일을 하면서 좀 무리했던 것 같아. 무리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 그게 누적이 돼서 재발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다시 겪으면서 좀 삶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한테는. 작가님도 이번에 좀 겪으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 그동안은 내가 이제 뭐 이런 거 제발 안 했으니까 뭐 이제 보통 사람과 다름없다. 사실 이번 사연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작가님이 약간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싸가지가 없었어요. 인정하시죠, 본인이? 약간 버릇이 없었어요. 약간 좀 약간 소위 말하는 쥐꼴린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연 보내도 다른 사람들은 좀 문매를 많이 맞았지. 근데 작가님이 그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은. 저도 굳이 이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연 속에서. 맞죠? 혹시나 작가님이 이것 때문에 뭐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인이 뇌전증을 언급하지 않은 사연에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건 본인은 아실 겁니다. 그동안 나한테 많이 보냈으니까. 본인이 처음에 이거 뇌전증 언급하고 그 뒤로부터는 뇌전증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이분이 사연을 그래도 많이 보였던 분이거든요. 오랫동안. 왜냐하면 뇌전증 분들이 이런 걸 언급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보통 뇌전증 앓고 있으면 가족들이 힘든 게 뭐냐 하면 보통 주변에서 뇌전증 앓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경계해요.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분들한테 뇌전증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해버리면 저분들한테 굉장히 데미지로 와요.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처럼 일반 사람처럼 똑같이 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주변에 혹시 아는 사람 중에 이 간질, 뇌전증 질환을 알고 있으면 그냥 보통 사람처럼 대하죠. 보통 사람처럼. 평소에는. 굳이 이 사람 간질이 있기 때문에 뭐 발작한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당사자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 대하듯이 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간질 환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볼까봐. 사실 저도 예전에 알바할 때 같이 알바할 때 형이 간질을 겪었던 분이고 실제로 제가 알바할 때 간질 증상이 왔어요. 그분이, 그 형님이.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주유소 알바할 때 같이 일하던 알바였는데 내가 세차로 갔는데 그 형이 잠깐 한눈판 사이에 누워서 벌벌 떨더라고요. 이게 거품 불면서. 내가 그걸 봤었단 말이에요. 소장이 나와가지고 엎혀가지고 근데 소장님이 굉장히 침착했거든요. 몇 번 뭔가 봤던 사람처럼. 난 그때 아직도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이제 뭐 당사자한테도 데미지가 크겠지만 그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에도 이게 좀 데미지가 오거든요. 멀쩡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뇌전증이 다시 한번 발작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이제 굳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얘기하지 않는 게. 여러분 혹시 그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 아세요? 거기 보면 뇌전증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 반장이 뇌전증을 앓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혜리 씨가 성덕서로 나오잖아. 그 갑자기 반장이 간질 인상 일으키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이제 덕석이나 친구들이 창문을 다 가려버렸어요. 못 보게. 그 상황을 못 보게. 그게 드라마니까 가능한, 실제는 그렇게 못해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이 그거 보면 약간 좀 놀래요. 그렇게 막 주변 사람들 못 보게 할 수가 없어. 드라마니까 가능한 거야 이게. 아무튼 이거는 앞으로 관리를 꾸준하게 해줘야 돼요. 프리토라 하십시오. 작가님 프리토라. 저는 근데 예전부터 작가님 보고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 왜냐하면 저분이 원래 일욕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작가님이 약간 집 꿀린 듯 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일에 대한 욕심도 있는 사람이야. 일욕심. 근데 이번에 한번 겪고 나서 사람이 바뀌었나 보네. 이분이 약간 좀 쥐 꿀린 듯 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남한테 손을 벌린다거나 뭐 논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 뭐 다른 데 들어가서 일을 한다거나 대신에 이제 여기저기서 그렇지 일욕심이 있는 분인데 이번에 겪어보니까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신 것 같아. 전 프리터 찬성입니다. 찬성. 왜냐하면 이분은 돈도 있어요. 여러분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집이 삽니다. 예, 저 보면 광교라고 적혀놨죠.
예. 뭐 물려받은 부동산도 있고 이분 일하시면서 모아놓은 돈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혼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뭐 부족한 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처럼 뭐 이렇게 쇠가 빠지게 일해야 된다거나 아니 뭐 책임질 식구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님이 큰 돈 같은 거만 안 쓴다면 예, 프리터 찬성이에요. 그래서 건강관리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뇌전증에 가장 취약한 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와 이제 피로. 이번에 피까지 흘린 거 보니까 좀 심각했나 보네 이게. 뭐 본인도 본인이겠지만 아마 본인 가족분들이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사건님 원래 지금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떤 걸 좀 마음 먹였냐 하면 나를 일반 사람처럼 대해달라. 나 일반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런 의지가 강했어요.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일도 많이 하고 어떻게든 이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야. 잠시라도 쉬는 걸 못 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마 이런 거 느꼈을 거야.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이런 병이 또 걸려버리면, 심하게 걸려버리면 내가 가지고 열심히 산 게 뭐가 되는 건가? 아마 이런 생각 진지하게 하신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이 죽다 살아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힘든 고비하고 넘기면. 저분이 원래는 어떤 마음 가졌냐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 어떤 그런 이제 자기지심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더 악착같이 해야 돼. 뭔가 능력이 잊어버려야 돼. 그런 좀 욕구가 강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 아니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것도 있고 뭐 돈도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냐고. 자기 이게 좋대요. 이게 좋대. 그리고 자기는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뇌전증 한번 겪고 나서 이제는 뭐 완치됐다고 얘기 들었고 병원 가가지고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이 병원에서 완치 판정 받은 거 같고 이제 재발도 안 했으니까 이제 일반 사람도 다를 게 없다.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을 얘기했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될 텐데 너무 그렇게 악착같이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좀 고집이 있어요.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약간 이런 마인드야. 내가 좋은 애라도 안 먹혔어 이분이. 굳이 무리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그렇게 여기저기 지원하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근데 이번에 한번 이제 세게 겪고 나서 좀 바뀐 것 같아요. 아무튼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건강 이상 생기고 뭐 팔다리 아작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약을 안 먹었다기보다는요 스트레스의 원인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나 강박관요. 예. 레이스 스타터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뇌전증은 스트레스가 정말 취약하잖아요. 네, 스트레스. 그동안 머리쓰는 일을 많이 했어요 작가님이. 네. 사람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물리 쪽 일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물리 쪽 일이 몸은 편한데 머리 쓰는 게 많잖아요. 머리 쓰는 게 많고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니까 아마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잠을 몇 시간 못 잤다는 거는 잠잘 시간이 없을 정도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자려고 했지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서.
이분이 뭐 일을 19시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일을 뭐 이제 하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잠이 안 와서 이제 잤다 깨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늦게 자는 거예요. 이런 분들 좀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 이제 다니고 퇴근하고 나서 집에 자려고 해도 잠이 잘 안 오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꽤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밤늦게 잠들어가지고 늦잠 자는 경우, 늦잠 자거나 늦게 일어나는 경우, 아니면 이제 뭐 비몽사몽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죠, 여러분. 아무튼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연자분한테 하늘이 한 번 준 기회다. 기회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 내 몸을. 어찌됐건 이번을 통해서 깨달은 건 나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고 너 무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무리 악착같이 열심히 해도 내 몸이 망가지면 아무 소용없다. 그리고 내가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물려받을 게 없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야 되냐. 내가 뭐 아까리 못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짐을 이렇게 많이 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사십시오. 편하게.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님은 프리터로 사셔도 됩니다. 뭐 빚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고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도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고.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